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분들이죠. 오가나셀 동대문점 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가나셀 피부과 동대문점 권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가나셀 동대문점 박재호 원장입니다. 네, 요즘 두 분이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 거의 한가하고 아주 가끔 바쁩니다. 거의 한가한. 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거나 뭐 실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회의 때 보는 거 말고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지금 오늘은 진료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되게 프리하게 이제 우리 뭐 맥주 한잔 할까 하기 전에 이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좀 마무리 단계에 들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격리 해제가 굉장히 완화됐고 이제 마스크도 벗는 조만간에? 추세죠. 예. 조만간 이제 마스크도 벗는 추세라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스크 안에 감춰왔던 각종 피부 문제들을 오늘 한번 잘 진단해보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두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트러블 환자 진료본 적 있나? 그럼요. 정말 많이 보죠. 그러면 일단 박 원장님이 좀 경험했던 케이스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쓴 지 벌써 한 2년? 2년 조금 넘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과 후에 마스크 때문에 피부 이쪽 안쪽에 문제 생겨서 오는 환자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여드름도 정말 많아지고, 여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빨개지고 가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홍조도 생기는 분들도 있고, 진짜 다양한데, 그리고 또 보신 거 있을까요? 저도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게 입 주변 여드름이죠. 그쵸. 네, 아무래도 뭐 접촉 피부염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많은 건 입 주변 여드름. 맞아. 근데 이제 2년 동안 치료 안 했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치료를 맞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정말 이제 트러블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2년 정도 마스크로 좀 가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에 걸릴까봐 병원에 못 오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를 한번 앓으시고 낫고 이제 자유다. 그러고 이제 마음껏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요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지금 두 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듯이 저도 공감하는 게 입 주변 특히나 이제 이 턱끝 여드름이 저는 되게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턱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얼굴 부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 피지샘이 굉장히 깊숙하게 좀 존재해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면포 형태로 이렇게 조금하게 좁쌀 형태로 나는 게 아니라 안에 되게 크게 굼고 그래서 그리고 재발을 굉장히 자주 해요. 재발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턱근 여드름에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는 이제 마스크를 오래 차고 있으면은 마스크 안에 기온이 상승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C 아크네라는 균이 굉장히 이제 번식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핀지 분비량도 늘고 먹이도 늘고 하니까 이제 균이 증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염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인데 저도 마스크를 쓰다가 턱 끝에 여드름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셀프로 레이저 하고 뭐 치료 받고 이렇게 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스크 때문에 보통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드름이나 아니면은 입 주변이 빨개지는 어떤 피부염 같은 것들이 동반됐을 때 집에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권 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집에 왔을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벗어야죠.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합니다. 마스크 빨리 벗어라. 집이든 사무실이든 뭐 밖이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은 무조건 벗어야 돼요. 밖에서는 아직 벗으면 안 되죠. 밖에서는 아직은 안 되겠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잠깐. 환기 정도. 그리고 이제 클렌징 중요하겠죠. 클렌징. 왜냐하면 이제 트러블들이 생기면은 그것들이 열심히 또 낮에 가리고 다니거든요. 맞죠. 뭐 컨실러로 가리고 다니고 최대한 안 보이게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잘 닦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런 트러블이 나면 보습을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거 오히려 피부 장벽에 더 도움이 안 되고 반드시 가벼운 제형으로 발라줘야 되고 그 대신 무거운 뭐 영양 크림이나 뭐 점도가 높은 것보다는 한 단계 낮춘 가벼운 걸로 발라주는 게 이제 스킨케어의 가장 기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니까 집에 와서는 이런 열감이나 습도가 높아지는 거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쿨링팩 같은 거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마스크를 벗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른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러블이 있던 없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들 그래서 클렌징 충분히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보습을 해주되 여드름 너무 많은데 이제 너무 찐득찐득한 제형보다는 가벼운 이제 뭐 앰플이나 뭐 세럼 같은 제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꼭 손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손을 대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2차 이제 흉터랑 2차 감염까지 만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절대 손대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박 원장님 뭐 하나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마스크 안에 이제 화장, 메이크업을 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마스크 안에 메이크업을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꼭 하셔야 된다면 좀 가볍게 조금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액상으로 된 화장품보다는 가루로 된 파우더가 조금 피부염에 좀 낫다고 돼 있긴 하고 그리고 보습제에 조금 더 첨가하자면 이제 가벼운 거 바르는 게 당연히 좋긴 한데 이제 집에 와서 마스크 벗고 났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에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재생시킬 수 있는 재생크림 콜레스테롤이나 세라마이드,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뭐 시카 이런 것들은 재생크림 같은 거 발라서 피부 좀 회복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염증을 넘어서서 이 팔자주름 이 요 아래쪽으로 해서 입 주변 요 지역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균일하게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입가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급성으로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치료가 쉬운데 이게 만약에 한 4주 혹은 뭐 한 두세 달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만성적으로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뭐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더 심하게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꼼꼼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피부과 병원에 있으니까 피부과 병원에서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이미 생겼던 그리고 내 피부가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상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그리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피부를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두 원장님의 또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박 원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통 이제 여드름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편이세요? 여드름 환자가 오면은 일단은 저희가 먼저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좀 판단하고 이 사람이 진짜 피지가 많아서 여드름이 났냐 아니면은 조금 피부 관리, 피부가 손상돼서 그것 때문에 자극받아서 여드름이 나나 이런 걸 좀 판단해서 그때 맞춰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르게 들어가게 되는데 피지가 이제 많아서 올라오게 된 경우에는 이제 피지를 줄이는 뭐 레이저라든지 뭐 먹는 약을 쓴다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고 염증성이 많다 하면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줄 수 있는 뭐 혈관 레이저라든지 약을 그때 맞춰서 또 약을 쓴다든지 바른 약 쓴다든지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피부가 너무 손상되어 있다면은 레이저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뭐 초음파 관리 같은 초음파 관리기구나 진정 재생 관리 이런 거 통해서 조금 진정시켜 주고 나서 레이저 관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너무 뭐 이미 딱 정리를 끝내주셔가지고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성이 심해지고 기름 분비가 많아지면서 세균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2차적으로 장벽이 약해지는 수부지 형태의 피부 타입이 정말 많으세요. 제일 많아요. 수부지 형태의 피부 타입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면은 고민되고 화장을 하면은 뜨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은 계속 트러블이 나고 정말 이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피부과를 막상 가기에는 금전적으로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 그냥 그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살 돈으로 차라리 병원에 가셔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전문적으로 좀 진단을 받고 본인의 이제 경제적인 수준과 그리고 이제 바쁜 일상에서 딱딱딱딱 타이밍을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체계적인 진료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연령별로 원인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 10대, 20대는 대부분의 피지 원인인 것 같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이제
화장품이 원인인 경우가 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30대부터 이제 40대 사이는 민감성 피부나 주사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접수할 때 사실 나이만 찍혀도 대충 감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무당 건성.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또 성별대별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도 특히 20대 초반이나 이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2달에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거고, 네네. 꼭 그렇게 뭐 비싼 치료나 뭐 이런 걸 해야지 막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좀 고민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관리실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관리실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실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런 이제 케어를 할 때는 피부과 전문의랑 상담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과 어느 정도 비용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을 들였을 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플랜을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관리 뭐 10회, 뭐 20회 이렇게 티켓팅하고 시작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내 피부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플래닝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세워드리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감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저는 꼭 여쭤봐요. 혹시 코로나는 괜찮으셨냐고 여쭤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6, 7분은 이미 걸렸다 나으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 좀 생겼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들고요. 이제 조만간 바깥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대비해서 피부를 좀 더 아름답게 갖고 놓으면 자신감이 좀 더 뿜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오가라셀 피부과 권 원장님, 박 원장님, 그리고 이제 저는 오 원장이고요. 전반적으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상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오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